교회 전경 여기가 네, 이제 네. 드론으로 드론으로 목사님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 교회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병준 목사입니다. 네, 정승범입니다. 예. 예.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솔루션 했던 주의 몸된 가족 교회. 너무 좋았죠. 예,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네, 목사님 답 메일 오셨는데 너무 감동받아서 예. 또 이 시간 들여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많은 또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 부서 공간 하나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네, 맞아요. 예, 네. 그래도 됩니다. 뭐 거창하게 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교역자 사무실도 괜찮겠죠. 좋죠. 예, 뭐 요즘은 화장실도 좋고 네. 어느 공간이든 좋으니까. 오늘 상담한 교회는 화장실 상담을 했어요, 진짜. 화장실 이야기를 좀 했어요, 화장실에 대해서. 교회 공간에서 이 부분들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을 찍어서 의뢰해 주시면 또 네.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을 같이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그 교회뿐만 아니라 비슷한 교회들이 되게 참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많은 연락을 받아서 되게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 건축이 보인다 채널의 본래 의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교회입니다. 무료 상담 영상을 저희가 공개하고 나서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교회인데요. 먼저 사연 소개하고 네네. 그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저희 교회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위치한 엘림 전원 교회입니다. 유튜브를 보던 중 저희 교회도 16년 된 교회고 45명, 45명 출석하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기존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여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변화를 갖고 싶은 교회이나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가져가야겠다는 절실함, 절박함을 느끼던 중에 영상을 보고 용기 내어 글 올립니다. 막연하게 도움을 달라는 건 아니고 저희 형편에 맞게 리모델링하고픈 교회입니다. 소중한 바람을 함께 고민해 주시어 새롭게 거듭나고 싶고 변화된 모습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교인들과 교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는 장로님이 또 연락을 그러니까요. 주셨어요. 예. 네.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담임 목사님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일단 통화하면서 누구나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교회. 여기가 이제 이따가 보시겠지만 산골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의 그 느낌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 천장하고 바닥에 물이 샌다고 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할 때 요쪽 보수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고요. 이제 뭐 교회를 처음 지을 때 완전히 뭐 이렇게 완전 막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건물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하면서 좀 보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사진으로만 봐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30년은 넘은 건물인 것 같아서 당연히 보수적인 걸 염두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 토대로 이제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죠. 먼저는 교회 전경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교회 전경 여기가 이제 드론으로 드론으로 목사님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 교회가 CTS에 나왔더라고요. CTS 영상 캡처를 좀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의뢰한 교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 너무 주차장. 정말 나고요. 부럽습니다. 이거 진짜 도시에서는 생각지도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가 십자가 탑이 있고 여기가 건물. 그리고 여기도 전경입니다. 측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으로도 입구가 좀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입구. 자, 그리고 여기가 전면 입구. 그래서 이쪽 여기서 이제 이 차는 제 차가 아닙니다. 네. 다행히 번호판 가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아까 차 많이 있었던 사진이 있던 주차장이죠. 그리고 여기가 교회 내부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어떤 곳이에요, 목사님? 좌측에 맞아요. 난로. 난로. 야. 요게 그거겠죠?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세대가 그런 그러신가요? 그런 세대가 아니어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세대 얘기를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방을 위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난방기구 그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에어컨 있고 입구 쪽
있고 그다음에 그거 중문으로 돼 있는 거. 예 되어 있고 여기 안쪽 사진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는데 신발장이지 않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필경대나 이런 게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 보면은 네. 앞쪽에는 거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CTS 방송에 나왔던 교회 이제 후 측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봤던 거랑 앞에 부분은 조금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또 이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네. 나와 있는 아까 봤던 그 측면에 나와 있는 요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에어컨이 뒤쪽과 옆쪽에 2대씩 있고 그다음에 벽걸이 선풍기 아마 좀 더위가 이 공간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일단 사진으로 본 저희 내부 사진 내 외부 사진을 좀 봤습니다. 자 요걸 토대로 저희가 같이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이 지도를 봤는데 무안군이긴 한데 무안 중심 쪽은 아니고 목포랑 가깝더라고요. 목포 그 전남 도청 있는 쪽에서 예. 한 15분 정도 걸리고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컨셉이 어쨌든 전원교회 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뭘 하기에 좀 어떤 운동력이나 계기나 이런 게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위쪽으로 보면 대학교도 있더라고요. 한 10분 거리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위치는 좀 좋은 편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 수도권이나 도심가였으면 굉장히 좋은 위치이지만 이쪽 상황에서는 인적이 드문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리모델링 아니면 공간을 디자인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니면 최소한 오래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오늘 이제 솔루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전원교회라는 말을 많이 할 때 시골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원교회가 아니라 전원교회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전원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풍경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전원교회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 휴양지처럼 보일 수 있고, 뭐 쉼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또 별장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전원교회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인데, 교회 사진으로 봤지만 천정고도 너무 낮고, 이게 예배당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구나. 여러 가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어서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되게, 야,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로 지어진 교회들, 이런 건물 안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네. 꽤 많잖아요. 정말 많죠. 그 우리나라의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요 좀 대표님 해주시는 그 네. 솔루션이 네.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환경 안에서 예배드리거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죠. 네네네. 근데 이런 교회는 성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흥의 확장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천천히지만 계속해서 사람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대학교가 옆에 있지만 대학생들이 얼마나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건 좀 부담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일단 지금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교회를 보면서 제가 오늘 크게 2가지 정도만 잘 우리가 교회 공간을 리모델링 한다면 네. 전혀 다른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 공간 자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렴하게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리모델링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순서를 매겼을 때 조명을 가지고 연출하는 것이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막 지금 옛날 아파트 같잖아요. 네네. 옛날 아파트 같은 내부이지만 이제 내부랑 외부랑 하나씩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부를 먼저 얘기하면 정말 옛날 아파트 느낌이 나요. 그 쓴 나무 색깔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뭐 철거하고 다시 다른 유행하는 뭐 밝은색 톤으로 한다거나 뭐 다시 도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조명을 사용해서 교회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르고 계신데 이 조명에도 온도가 있어요. 한 3000K로 나오는데 온도가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00K의 온도가 있고 2700K의 온도가 있는데 색깔이
계속 갈수록 노래진다? 네. 아이보리 톤은 바뀐다는 건데 이 조명 색깔만 가지고도 이 교회 공간을 더 입체적으로 아니면 아늑하게 또 그리고 예배당 쪽을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네,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색 온도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아파트에서 활용하는 것이 이제 5000K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6000K로 넘어가면 저희가 말하는 그 무대 조명이죠. 특수 조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카페나 이런 데 쓰는 조명들은 낮은 조명이 3000K 정도거든요. 평균적으로 쓰는 게 3000K랑 5000K를 쓴다. 이 정도 차이만 알아도 우리가 조명을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예시를 드리는 조명 계획인데요. 이렇게 간접 조명, 그러니까 간접으로 조명이, 그러니까 조명이 기구가 안 보이고 빛만 보이게 하는 법을 쓰면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이런 것들이죠. 큰 돈을 다른 걸 한 게 아닌데 이 조명만 간접 조명만 쓰므로 해서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천정고 높아 보이고 공간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듯이 또 여기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사실 뭐 특별히 뭘 한 게 아니라 이 큰 바 조명 색온도가 이게 한 3000K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걸 쓰므로 인해서 공간이 되게 아늑해지고 이거 나머지는 다 시멘트인데도 되게 아늑해지고 따뜻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엘림 전원교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정고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간접 조명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천정도 높아질 수 있고 공간도 되게 따뜻해질 수 있다. 지금처럼 허황한 느낌이 아니라 옛날 공간의 감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만으로 간접 조명 하나만 놓음으로 인해서 공간이 높아 보이고 공간이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디자인. 그래서 이런 모습이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굉장히 입체감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드리는 사진들은 조도가 이제 5000K인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K를 얘기했으니까 5000K 정도 밝은 거지만 이거를 이제 3000K 정도로 약하게 사용한다면 위에 형광등이랑 같이 되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도의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네네. 지금 이 지금 현장에서 네네네. 간접 조명이 어느 위치에 좀 들어가주면 좋을까요? 왜냐면 창이 지금 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맞아요. 그럼 그 창을 피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간접 조명이 어떤 벽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연속성 없이 그냥 띄엄띄엄 되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리하시네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도면, 간접 조명 만드는 그 도면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천정을 이렇게 뚫어갖고 이 안에다 조명을 내려갖고 이렇게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되면 이제 창문을 건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것과 조금만 더 적극적이라면 우리가 이게 천정에서 비가 샌다고 그랬잖아요. 누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천정을 보면서 지붕을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누수공사한다 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그 물이 어디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만 나가게 해주면 큰 돈을 안 들이고도 누수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를 봤을 때는 조금만 더 과감하게 한다면 벽을 이 창문 앞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다 간접 조명을 놓는 거죠. 이 사이에다가. 그럼 빛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창문이나 환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위에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누수를 잡는 관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공간 자체도 입체감이 되고 조명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옆만 공사를 해도 천정 누수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벽을 하나 조금 더 이렇게 네네.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하는 거네요. 네네. 제가 그렇게 그렸는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창문이 살짝 가려지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가려지지만 밑에 이제 지금 창문이 밑에가 열리면서 환기되는 그런 창문들이어갖고 위에는 픽스 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50% 아니면 30%만 가려도 그래서 이렇게 벽을 만든다면 큰 비용 들지 않고 차라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을 뚫는 것, 천정을 뚫는 것 약간만 비용을 더 들이면 이렇게 효과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다,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냥 추가 질문인데 리모델링을 여기가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지금 낮고 근데 여기가 지금 3천에서 조금 넘을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아예 조금 뭐 비용을 우리가 좀 더 되겠다 해서 천장을 아예 드러내버리는 방법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뭐. 그렇긴 한데 이 건물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서 열면 이제 판넬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더 덥고 단열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뜯어내고 다시 그 위에 보강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조명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고도 높아질 수 있고 네. 공간도 아늑하게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걸 안 해도 충분히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에 이제 하고 나서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네. 좀 이질적인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존의 것을 많이 손에 안 대는 상태에서 네, 네. 하나를 덧붙였는데 거기만 이제 색바른 데에다가 거기만 딱 깔끔하거나 이런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쵸. 저희가 집을 해도 뭐 주방만 하고 나면 거실도 해야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구조는 이제 그 부분만 하면 20%의 공간만 저희가 새로 작업하면 100%가 새로 한 느낌이 날 거예요. 이거는 다 공간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을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기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네네. 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보면은 여기 창 쪽에 이렇게 블라인드로 가리셨는데 오히려 그쪽을 벽으로 네네. 어느 정도 막고 네네. 거기다가 안쪽에다가 간접 네. 조명을 네, 넣어서 네, 네. 공간감 있게. 네네. 그리고 빈 쪽에는 위에는 이제 물이 흐르는 거나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을 잡아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거는 뭐 현장 업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제일 뭐 그냥 보면 뭐 바닥을 바꿔야 되냐, 아니면 창틀 색깔을 바꿔야 되냐, 뭐 요즘 뭐 화이트로 하고 심플하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돈을 들였네요 그렇게 좋아할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비용만 들였지 뭐 특별한, 그렇다고 천정고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조명이 싹 바꿔갖고 매입 조명을 다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만 저희가 한 부분만 이렇게 색 조도를 가지고 5000K와 3000K를 가지고 공간을 완성을 한다면 비용 대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손을 안 대도 될 것이다. 바닥도 괜찮다. 네네. 그런. 야, 그러면 여기서 네. 또 하나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보니까 특징이 네. 벽면에 벽걸이 선풍기가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덥단 얘기예요. 네네. 에어컨 2대. 예. 그 벽면에다가 벽을 튀어나오게 했으면 아마 네. 이 교회에서는 그럼 이제 벽걸이 선풍기 어떻게 해야 될까? 네네네. 벽에다가 선풍기 다는 게 맞을까? 아니면 밑에다가 놓는 게 나을까? 지금 높이를 보면 제가 딱 벽걸이 선풍기인데까지 딱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선풍기 좀 내리던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의 완성을 위해서 선풍기를 이제 내려놓는 선풍기로 바꾸던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목사님 되게 예리하시네요. 그게 저는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선풍기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 더울 수 있겠구나. 선풍기가 있으니까.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안에서 봤을 때 밖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굉장히 약하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 좋은 자연과 전원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아쉬웠거든요. 선풍기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요 내부는 그 정도만 해도 이 공간이 확 달라질 거다. 너무 크게 달라질 거예요. 또 요렇게 이제 강대상을 바라보는 거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냥 머릿속에 그려봐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쉬움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으로의 변화들이나 조금의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자연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방법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걸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건축비 아끼는 법 할 때 어떤 게 가장 1순위가 입구를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구가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근데 이게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뭐 단열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감성이고 교회의 감성이고 또 젊은 친구들이나 그들이 왔을 때 좀 더 외부 분들이 왔을 때 더 아늑하고 웰컴할 수 있는 공간의 느낌을 내기에는 이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만 다시 공사를 하면 좋겠다. 다시 공사를 하면 철거해서 다시?
네.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여기다 그냥 외벽을 스타코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샤시 공사만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다른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기본이다 제가 생각할 때 입구에 대한 만약에 여기가 전원교회가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싶으면 이걸 뜯어내고 샤시 유리로 다 바꾸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야지 이제 안도 보이고 네. 안에서도 빛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되게 좋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스타코 처리를 해서 좀 더 하얗고 덩어리감 있게 웰컴할 수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보면 예제 사진이죠. 제가 제일 이거는 이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샤시 유리로 했을 때 안이 보이게 하는 모습이고 이것도 뭐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딱 화이트 톤으로 벽면을 마무리해서 교회를 좀 더 다른 교회처럼 보이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건데 제가 세 가지예요. 항상 보면 사실 이게 처음이죠. 제일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배당 말씀드린 거랑 그다음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전체를 뭐 수정하고 이게 아니라 실 하나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실, 소그룹 실 같은 거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실만 하나만 바꿔도 교회가 굉장히 달라 보일 거다. 그리고 그것이 다목적으로 많이 사용될 거다 그랬는데 그 실이 하나만 있으면 되게 여태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쉐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배당이야 주일날 한번 드리지만 이제 교회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실 하나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입구를 차라리 조금만 더 넓혀서 여기다가 카페 같은 소그룹실 같은 걸 하나 만들고 들어가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비용 대비 효과도 굉장히 크고 교회 앞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네. 바로 다이렉트로 본당으로 들어가면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잖아요. 심적 부담감. 본당으로 들어간다는. 네. 그걸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중간에 공간이 있는 게 좋겠네요. 지금도 공간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방풍실. 그래서 이제 밖에 공기가 바로 예배당으로 안 들어갈 수 있게 중간 공간이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산뜻하거나 내가 교회 더 들어가 보고 다음 공간으로 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 거예요. 신발 막 놓여 있고 뭐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판단이 돼요. 사실 이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사진을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 안 벗는다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지만 여기를 좀 더 안이 더 잘 보이게 그냥 이 차인데서도 저 예배당까지 잘 보일 수 있게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 또 그리고 여기가 화이트 톤이 돼서 녹색과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보완이 돼도 이 교회가 전체 리모델링 한 것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이제 금액 대략 이 정도 야, 나올 것 진짜 같아요. 어렵네요. 내부 금액을 외부만 모르신다면 내부 사실 외부 따로따로.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인테리어나 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를 이 상황에서 타코 처리만 하고 내부만 수정한다 이러면 얼마가 들겠어요? 뭐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샤시까지 바꿔도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안에 조명까지 해서 해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낼 것이다. 네네네. 확신이 있고 그렇지만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이걸 좀 조금만 더 넓히면 안에 소그룹실 등 카페 역할도 할 수 있고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랬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내부는 지금 제가 제시한 것들은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래서 다 합치면 아무리 비싸도 5,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지만 이제 누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누수를 잡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판넬 지붕은 큰 비용이 안 든다. 그 물을 뭐 다 방수를 완벽하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들어오는 물을 안으로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풀어낼 수 있다면 5,000만 원이면 충분히 다른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추정치이지. 맞습니다. 예, 네. 이걸 가지고 가서 저 사람이 이 금액 얘기했는데 맞아요, 뭐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예. 제가 어쨌든 30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예. 느낀 이제 추정치죠. 추정치.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고 사실 맞아요. 이 판넬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정도면 뭐 교회에서 예산을 들여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치죠. 예, 이게 실제 업체를 선정하고 컨디션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쵸, 실제 예, 견적이 예.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그냥 어떤 목수분이나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다. 반대로 뭐 1억이 될 수도 있지만 더 5천만 원보다도 안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예. 이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확 바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뭐 대학생들이나 도청 쪽에 있는 분들이 오게 하려고 막 과감하게 투자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지금 계신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과 지금 화장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주거 환경의 화장실은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 20년, 30년 전에 만든 화장실은 문화가 워낙 달라서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 계속 쓰시던 어르신들은 뭐 큰 의미를 못 두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라도 화장실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걸 뭐 3억, 4억을 들였다고 새로 다 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꾸준하게 성도들이 와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좀 더 전원의 특성을 장점을 가져가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문가로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한번 쭉 어떻게 보면은 산골 속에 있는 너무 전원 어려워요. 교회에 네.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제안을 했는데요. 혹시 뭐 요산 환경에 계신 교회들 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리모델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뜯어고치겠다. 네, 이것보다는 네. 그냥 소소하게 맞습니다. 예, 예.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리모델링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 한번 좀 보시면서 교회 안에서 회의하시고 네. 그렇게 그거 하시다 좋을 것 보면은 같아요.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많은 특별히 지역 교회들은 뭐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뭘 또 이렇게 하냐 한다고 특별한 드라마틱한 변화도 안 일어나는데 굳이 비용을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차라리 이 돈으로 선교 헌금을 더 하고 구제 활동을 더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경험한 거 대부분이세요. 그렇지만 이 비용을 들여서 예배 환경을 좀 더 바꾼다면 분명히 교회 성장이 있을 것이고 다음 세대들이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좋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